2017년 3월 10일 6년 전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집회 참가자 4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치 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5년 강점기는 6년 전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촛불과 가짜 뉴스에 휘둘려 양심까지 팔아버린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문재인이 정권을 잡게 됐고, 이어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언론은 노골적인 문재인의 홍위병이 되었으며, 교육계는 정교조가 특세를 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저들에게 장악되어 악법이 끊이지 않고 발의되었습니다. 법치라는 둑이 무너지니 나라의 큰 혼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삭제되었으며,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국정 운영의 중추인 행안부의 기능이 멈춘 상황입니다. 그 막심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갔고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이 5년 내내 싸지른 똥 치우느라 바쁠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2017년 3월 10일 6년 전 오늘인 것입니다. 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답을 정해놓은 탄핵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형식만 갖춰 진행했던 것입니다. 국회법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 밖의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 언론 기사에 뇌피셜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절차부터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선탄핵 후 재판을 진행했으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했습니다. 현재야말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론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라며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 엄난 소설을 써댔고, 좌파들은 그것을 선동도구로 삼아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은 탄핵 결정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태블릿 PC는 재판 내내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음란 소설도 모두 확인되지 않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는 대통령 직권남용, 대기업에 대한 강요죄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뇌물죄도 삼성원님이 기업 승계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라며 억지로 엮은 것입니다. 정유라가 삼성한테 받은 말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로서 지원받았던 것인데, 정유라의 말을 사용을 최순실 모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뇌물죄 인정 또한 부당합니다. 위법성이 명백한 불법 탄핵, 조작 탄핵, 억지 탄핵이었지만 지금껏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져야 할 대상들은 오히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장제원, 김무성 등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현재도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탄핵 승부를 내린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이정민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절차의 위법성 지적도 무시하며 신속성을 강조한 강일호는 로펌을 차려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 혹은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언론, 헌법재판소가 작당한 탄핵 광란의 대사기극의 전모를 밝히고 기록하여 더 이상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속살이 골마 터져 고름이 흐르는데 새 옷으로 가려입다 해서 고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자유대한호국당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일동입니다.